뭐라 할까요? 제가 꿈꾸던 모습입니다. 거의 완벽하지 않습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이걸 해왔는데, 이제 거의 완벽한 상황까지 간 겁니다. 거의, 이제 혼자 카페에 있고, 이 카페에서 이 동영상을 찍습니다. 동영상을 찍는데, 화면 너무 깨끗하지 않습니까? 옛날하고 다릅니다. 화면 너무 깨끗하고, 제 앞에는 지금 호수가 펼쳐져 있습니다. 카페에서 호수를 바라보면서, 카페 안쪽과 바깥쪽을 오가면서, 바깥에 지금 막 하얀 백조들이, 아니, 거위인가요? 거위인가 오리인가가 막 우는 소리도 들리고, 엄청나게 좋은 환경에서 찍고 있습니다. 거의 꿈꾸던 모습입니다. 이렇게 넘어가네요. 막 글도 쓸 수가 있고, 제가 보기엔 최고의 좀 환경입니다. 자, 저희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림 파일로 좀 올린 건데요. 만화 주식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1화입니다. 뭐 책을 보고 그 중에 제가 중요한 내용 생각한 걸 좀 정리를 하고 올리고 이거 설명을 한번 해봅니다. 요 직전에 했던 3천만 원 그리고 또 한국형 가치 투자 전략도 매우 재밌고 좋은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각종 설명들이 워낙 많고 그 중에 제가 몇 가지 내용들을 뽑아내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부연 설명도 하고 비판도 하고 이런 부분 나도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할 건데요. 보시고 궁금하신 내용은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드립니다. 웃긴 것은 절대 질문이 안 옵니다. 그것이 참 신기하죠. 공짜로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무조건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안 받으면 질문이 안 나옵니다. 사실은 돈을 받아도 질문이 잘 안 나오는데 그것도 참 놀랍죠. 어쨌든 봅시다. 되게 좋은 책입니다. 좋은 책이니까 한번 꼭 보실 것을 저는 권유를 드립니다. 자, 만화 주식 투자 무작정 투자 따라하기 한번 봅시다. 기본 전제는 뭐죠? 경제 성장률과 주가는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높은 데에서 높은 주가가 나옵니다. 경제 성장률이 좀 낮으면 어떻게 되죠? 주가가 많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싸게 사갖고 비싸게 파는 게 원래 원칙이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낮을 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높다는 것은 사실은 회사가 잘 된다는 얘기고 회사가 잘 되기 때문에 주가가 높아지는 거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사실. 그리고 또 경제 성장률 뒤에 가면 뭐 다우 이론 이런 거 나올 건데 경제 성장률이 좀 높아질 때 기대감이 높아지고 또 시장에 돈이 많아지면서 주가가 올라간다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금리는 주가와 역행한다. 헛소리입니다. 원칙적으로 맞는데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금리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순환을 하거든요. 순환을 할 때 이때는 어떻습니까? 이때는 경기가 좋아집니다. 그러므로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고 주가도 당연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때요?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 아니죠. 경기가 죽었으니까 정점을 지나서 경기가 죽게 됩니다. 죽으니까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때 뭐라고 하죠? 금리가 너무 높아서 경기가 안 좋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뭐죠? 때때로 달라요 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역행하는가? 근본적으로 역행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렇지만 바닥에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할 때 여기 A라고 보고 여기 B라고 보고 탑을 C라고 본다면 A하고 B 초반까지는 금리와 주가가 동행한다로 보시고 C서부터는 역행을 시작해서 내려오면서 여기까지도 역행을 계속한다 라고 보시는 게 여기서는 또 어떻게 돼요? 같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시때때로 다르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이 얘기를 또 계속 진행해 봅시다. 통화량은 주가와 동행한다. 맞습니다. 통화량은 주가와 동행한다고 보는 게 맞는데 이 통화량도 또 웃깁니다. 통화량을 뭘로 볼 거냐? M1으로 봐야 됩니까? M2로 봐야 되나요? M3로 봐야 되나요? 이게 또 골 때립니다. 모든 건 뭐죠? 모든 통계의 원칙이 중요합니다. 뭐를 갖다 기준으로 삼고서 통계 잡아내는 건 문제한데 다 다릅니다. 왜죠? M1은 늘어나는데 M2는 줄어들 수가 있고 M2는 늘어나는데 M3는 또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뭐죠? 각각 다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통화량 어떤 통화량이라 할 것이냐? 그거는 사회와 시점을 또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면 주가가 올라간다. 그 얘기는 맞습니다. 아까 똑같이 보죠. 이렇게 흘림이 돌 때 주가가 보통 올라간 요 시점에 통화량이 늘어납니다. 맞습니다. 뭐가? M2는 여기 늘어나는 게 맞습니다. 통화를 부를 때 M1, M2, M3 뭐 이런 식으로 돈을 좀 나눠서 갑니다. 근데 여기는 어떻죠? 여기는 M1이 마구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왜죠?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돈을 푼 거죠. 주가는 어떻습니까? 막 떨어집니다. M2는 떨어지고 있겠죠. 뭐죠? 다른 겁니다. 시시때때로 그때 상황에 맞춰가지고 좀 환경을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무조건 A는 B다 이게 아니에요.
시장은 유기적으로 움직입니다. 환율은 주가와 역행하지만 동행하는 면도 있다. 역행도 하고 동행도 한다. 똑같습니다. 위에 통화량하고 금리하고 똑같죠. 환율이 떨어져서 올랐나? 올라서 떨어졌나? 뭐 복잡합니다. 환율이 1,000원에서 이제 500원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박살나나요? 박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경우가 있고 너무 극단적이네요. 이렇게 봅시다. 환율이 1,500원에서 900원이 있다고 봅시다. 그럼 왜 주가가 박살나나요? 아니죠. 주가가 올라서 환율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반대로 이렇게 되면 수익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이렇게 가기도 하고, 환율이 900원에서 1,500원이 되면 2,000원이 되면은 우리 주가가 900원에서 2,000원이 되면은 주가가 올라가나요? 아니죠. 아예 박살났죠. 그러니까 여기 써있는 대로 동행하기도 하고 역행하기도 한다. 합리적으로 잘 그때그때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경상수지가 흑자면 주가는 상승합니까? 역시 이것도 때때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때가 경상수지의 정점일까요?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점 어디죠? 한 여기쯤일 가능성이 높아요. 물건은 보내고 그 다음번에 주가는 뭐죠? 주가는 선반영을 하는 것이 주가죠. 주식은 선반영을 하고 수익은 회사의 상황은 지금에 발생을 하고 돈은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받게 되죠. 그러니까 경기는 이거랑 좀 다르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경기는 주가는 좀 빨간 선으로 움직였는데 경기는 이런 식으로 뒤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주가가 먼저 오르고 그다음에 경기가 뒤에 움직일 가능성이 존재를 하죠. 그러므로 이것도 역시 어떻게 돼요? 꼭 동일하지 않다. 그렇지만 이게 기본적인 생각이고 때때로 다르니까 때때로 또 고민을 해봐야 된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웃긴 얘기죠.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주가는 떨어진다. 헛소리입니다. 맞기도 하고 헛소리도 해요. 뭐죠? 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나? 그게 중요한 겁니다. 왜 올라갔죠? 경기가 좋으니까.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맞고 때때로 틀리기 때문에 이거를 시기적절하게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판단을 못하고 무조건 움직이는 걸 뭐라고 하죠? 우리는 그걸 원리주의라고 부르고, 그런 거 안 맞습니다. 우리가 하는 건 사회과학이고 때때로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다른 거에 대해서 아주 되게 유연하게 대응을 하는 게 맞습니다. 기업 실적이 호전되면 주가는 올라간다. 이게 대표적인 헛소리죠. 때때로 달라요. 왜죠? 실적은 막 올라가고 있어요. 실적은 이렇게 막 올라가서 A에서 B, C, D까지 왔습니다. 근데 주가는 어떻게 돼요? 주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주가는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죠? 주가는 미래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적은 D까지 되게 좋아졌는데 알고 보면 미래에 이제 실적이 나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죠? 지금 하이닉스죠. 왜죠? 하이닉스가 지금 앞으로 반도체 시장이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실적 어떻습니까? 계속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지표들이, 반도체와 선행지표들이 안 좋으니까 계속 주가가 못 가고 떨어집니다. 근데 이익은 이렇게 많은데 왜 도대체 하이닉스를 못 가냐고? 바보 같은 얘기입니다. 주가는 뭐예요? 미래 기업 이익에 대해서 반응하려고 사람들이 되게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역시 시시적절하게, 보통은 일반적으로 기업 실적이 잘 나오면 주가가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다 라는 점을 좀 주의 있게 봐야 됩니다. 결론은 뭐죠? 결론은 시시적절? 그죠. 시간과 때에 맞춰서 적절하게 지표를 판단하고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무조건 A는 B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덮어놓고 지르다 보면은 거짓골을 운명합니다. 예, 들어줘서 감사합니다.